김유일 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군요. 어이쿠 저런. 안타깝게도 과자를 다 흘렸네요. 아까운 새우깡. 매우 슬퍼하는군요. 통곡을 하는군요. 화가 난 김율구는 자신의 소중한 과자를 없앤 원인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시계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떤 바보가 시계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시계를 본다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김율구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몇 억 년의 시간 동안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지진 등이 생긴다면 자연적으로 이 시계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설마 여러분, 진화론이 이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물론 이런 진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배우는 진화론은 1859년 종의기원이란 책으로부터 시작된 찰스 다윈의 이론입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 이론은 찰스 라이엘은 사람의 지질학 원론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찰스 다윈과 찰스 라이엘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윈은 박물학자였으며 라이엘은 변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빨리 오라고. 학생, 우리 학생 잠깐만요. 저 인터뷰에서 모실 수 있습니까? 아 지금 바빠요 가야지. 어디 간대, 어디 간대? 지금 서든한테 클렌저 좀 들어가야 된다고요. 3층 가요, 3층? 네. 3층 가 빨리. 학생. 가자고. 이거 용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자. 니네 먼저 가 있어. 아 짜증나. 인터뷰 하고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조론. 뭐 먹는 거예요 그거? 아 진화론 반대. 그 음식 이름이야. 진화론 반대. 진화론 반대의 이름이고요, 학생.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다윈 아저씨가 쓴 몸의 기원책 그거 나 읽어봤어. 다운이 종이 기원을 썼거든. 아유 진짜 내가 한심해서 다윈은 나는 이 호가트야. 다윈이야 이 빙따가. 아이 헤르미온아 조용히 해. 다윈의 종의 기원이고요. 봐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그러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5살. 그 내 책에도 아 읽었어. 65억이랬거든 담탱이가. 담탱이? 말 조심해라. 오. 여러분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 인터뷰에 좀 제대로 응해주셔서 해서 제가 좀 용돈을 준비했어요. 용돈. 위험한 줄. 저인요?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누굽니까? 인터뷰 이제 제대로 응해주세요. 네. 네. 인터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조론? 아 창조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잘 이야기해 주죠.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학생은? 저는 창조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그런 이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 책에서 읽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는 그건 잘 아니라 진화론 당연히 맞죠. 제가 좀 다 진화론 공부하고 틀렸어. 그럼 야 그럼 야 틀렸으면 우리가 왜 공부해? 틀렸대. 아유 하긴 우리야 뭐 공부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진화론하고 창조론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같이 배우죠. 진화론이란 이론이 따로 있고 창조론이란 이론이 따로 있는데. 넌 창조론만 배우면 좋겠는데. 학생 전 진화론이요. 왜 진화론만 배워야 되죠? 다윈 아저씨가 종이 기원 썼으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진화론 신뢰 정도는
믿음 62.2%, 믿지 않음 30.6%, 기타 7.2%로 믿음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상에 나온 학생들처럼 진화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 속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교과서에 실린 후추나방의 사진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교과서에 실린 해켈의 배아 발생도입니다. 근데 1999년 네이처지가 후추나방 논문을 조작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1997년 사이언스를 통해 배아 발생도가 조작된 그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It's a complicated story, and some of the drawings or pictures that people took were mislabeled in textbooks. Most evolutionary biologists, when it was called to their attention, took them out of the textbooks, so they're not there anymore. 그러나 이것뿐이 아닙니다. 1911년 영국의 필드다운에서 발견된 화석은 진화론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1954년 다시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1914년 발견된 루시는 빠진 연결고리로 불리었지만 사실 모든 뼈가 한자리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여러 뼈가 3km 내에서 발견된 것이므로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화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예전에 그 생물 교과서를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를 분석해 본 적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그걸 갖고는 도저히 진화론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이해한다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서술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교과서가 이제 막 틀린 게 많잖아요. 교과서는 뭐 해켈의 배아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후추나방 사진이나 그런 게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빼낼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분명한 거는 이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이 생물학 교수님들은 무엇만 배우시고 전공하시는 분들이냐? 진화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을 배우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 진화라는 토대 위에 생물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없앤다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학문적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거거든. 무너지는 거야. 마치 뭐하고 하냐면 건물을 세웠는데 이 기초 이렇게 기둥을 뚫어야 되잖아. 이 기둥을 없애고 세우면 나중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빼내려고 하니까 창조학자들이 막 이 기둥을 빼내려니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진화론을 많이 배웠던 과학자들이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실릴 수밖에 없고 진화론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창조과학은 종교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 그건 알까 모를까?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알아. 진화론 교수님들이 다 알아. 근데 진화론 교수님이 다 알지만 그래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해겔의 배아 복제나 후추나방이라든지 인류인원의 어떤 발생하는 과정, 자바인, 오스트랄피테쿠스 이런 것들을 너 다 틀린 건 알고 있지만 넣어줘야만 아이들이 이해를 쉽게 하거든.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현재의 진화론 되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보이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확 집어넣는 거야. 틀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정 운동을 교과서 바꿔야 된다 이런 운동을 실제로 창조과학에서 하고 있지. 창조사는 판타지 소설이지 뭐. 애당초 자연현상을 억지로 설명을 보고 존나 어지럽게 맡아서 지어낸 거잖아. 진화도 증거가 부족하지만 곧 야훼가 흙을 쪼물딱거려서 일주일 만에 하루를 창조했다는 것보단 설득력 있지 않겠어? 이 글들은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관련 지식 없이 창조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생명기원 관련 학교 교육 방향, 현행대로 진화론만 가르쳐야 한다가 24.7%, 진화론, 창조론 모두 가르쳐야 한다가 62.7%, 태도일보가 12.6%입니다. 그 교수님들도 이제 진화론이 틀리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교과서에 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진화론을 배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과학과 그런 것을 같이 배울 수는 있는 거지, 일반 학교에서. 우리는 기독교 학교니까 창조과학을 같이 배울 수도 있고 함께 토론할 수도 있고 진화론들
알 수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이게 힘들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해봤거든. 물론 이제 학교가 안산 동탄고등학교가 사립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좀 열려있지만 그러나 절반이 안 믿는 학생들이거든.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일반 학교에서는 되게 쉽지 않지만 하시는 분이 계셔.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지. 그 지혜는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토론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을 열심히 잘 가르친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이론이 있다. 근데 이거 서로 조사를 해봐라. 조사한 다음에 서로 한번 논쟁해봐라. 그래서 그걸 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 나왔던 거나 국민을 뒤져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네.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공교육에서도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과학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내가 보여준 거지. 토론을 다 해.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맨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일반 학교에서 창조과학과 진화론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을 보면 80%가 같이 가르치는지 아니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는 진화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도 상당수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독과학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열린 수업의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너네들과 협동학습자 내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융합과학이라는 게 이제 요즘 나왔어. 이걸 다 가르치도록 돼 있거든. 근데 이 융합과학 1학년 때 주로 많이 배웠는데 이게 처음부터 중간까지가 전부 진화론으로 돼 있어. 빅뱅부터 지구 진화, 생명 진화, 인류 진화까지 통틀어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이 내용이 막 장대하니까 이걸 심어주려는 거야. 아이고 사람들한테 막 심어주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를 바꾸는 운동은 창조과학회라든지 아니면 기독과학 교사협력에서 그걸 이제 개정 운동 같은 걸 벌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